네, 두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의 정당입니다. 네, 정당이 무엇일까요? 네, 정당은 정치적인 장마이 안 들려요. 네, 정치적인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럼 누가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정당을 만드는 것, 또 정당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모두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네, 자, 한국에는 정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당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네, 한국의 정당은 28개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28개의 정당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모두 국회의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은 3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정당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가 지금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수인데 43%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은 이름이 뭐예요? 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43%입니다. 가장 큰 정당이에요. 그리고 38%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은 바로 여기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두 번째로 큰 정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정당, 10%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당이에요. 거기는 바른미래당.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3개의 정당이 가장 큰 정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는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도 정당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의 회원이 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중에 정당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없지만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팬클럽에 멤버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 회원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 애 앞에는 어떤 그룹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 수가 없구나.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까? 재룡이 BTS 팬클럽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재룡이 BTS 팬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네. 네, 수라이 교수님은 바로 걸어당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지 나중에 여러분 한번 문장으로 써보세요. 네, 아무튼 한국에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이죠. 그 중에 가장 큰 당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제일 큰 당은 어느 당이에요? 네, 여러분 나라에 있는 정당을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당이 있는데 정당 중에는 여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고 그리고 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당이 있는데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당을 여당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회원으로 들어있는 당, 대통령이 속한 당, 대통령이 회원으로 들어있는 당, 그 당을 여당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큰 당이 3개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3가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 그래서 여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당. 네. 그리고 여당이 아닌 나머지 당들은 모두 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기타 여러 당, 이런 당들은 모두 야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죠. 네, 인도네시아에도 대통령이 있고 태국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어느 당이에요? 네, 여러분 나라 여당과 야당 이렇게 당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당을 나누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것,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해요. 정치적인 성격이 어느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보수당과 그 다음에 진보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전통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을 지키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보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편이에요?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편이에요? 네, 나는 전통적인 지금까지 계속해온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보수적인 사람이고, 지금과는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치 성향은 보수적인지, 여러분의 정치 성향은 진보적인지 생각을 해보죠. 네. 자, 정당은 여당, 야당,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또 정당은 보수적인 당, 진보적인 당,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적인 그런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야당, 지금 현재의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적인 당에 속합니다. 보수적인 당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정당들은 여당, 야당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정당들, 어느 당이 보수적이고 어느 당이 진보적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얼마나 있나,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 관심.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마 뉴스나 신문을 열심히 볼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이 아래 자료를 보세요. 아래 자료. 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를 볼까요? 정치 관심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관심도 이렇게 돼 있죠. 이 도는 얼마나 많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관심도라고 하면 관심이 얼마나 있나요? 이 의미예요. 여기에서의 도는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치 관심도라고 하면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프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볼까요? 관심이 없다 66.3%, 관심이 있다 33.7%. 네,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네, 여기는 66%, 관심이 있다는 33%. 네, 관심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네, 관심이 있다의 2배가 됐죠. 2배. 2배예요. 66%, 37%. 2배. 2배나 더 많아요. 네.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사람보다 2배 더 많습니다. 66%, 33%. 네. 자, 이 글을 다시 보죠. 지난 2015년에 발표된 아래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정치에 관한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네, 이런 말은 여러분 언제 써요? 네, 여러분이 어떤 정보,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여러분이 책에서 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그럼 이 앞에는 책을 쓸 수 있죠. 네, 책에 의하면 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네, 뉴스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또 여러분이 친구한테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죠? 네, 친구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 인포메이션을 받았는지 그것을 앞에 이야기해요. 네, 자, 이 자료에 의하면 네, 자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은 질문을 했어요. 네.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해요. 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죠. 네. 응답하다는 질문에 답을 한 것을 이야기해요. 네. 질문에 답한 것을 응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면 질문에 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을 더 짧게 말하면 응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한 사람이라고 하면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66.5% 나 됐어요. 네, 나 됐어요. 나 됐어요 라고 하면 이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적다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아주 많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는 보통 숫자가 와요. 네,
숫자가 오고 뒤에 이나가 오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커피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오늘 커피를 4잔이나 마셨어요. 그럼 제가 오늘 커피를 4잔 마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4잔이 많다는 뜻이에요? 적다는 뜻이에요? 괜찮다는 뜻이에요? 저는 4잔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잔이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커피를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오늘 커피를 2잔이나 마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2잔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2잔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난 오늘 커피 조금 마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2잔이 적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많은 것이 아니다, 적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커피를 2잔밖에 안 마셨어요. 2잔밖에 안 마셨어요. 라고 하면 나는 오늘 커피 2잔 마셨는데 조금 마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난 오늘 커피 2잔 마셨어요. 커피를 아주 많이 마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오늘 커피를 2잔이나 마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잔이나 2잔 밖에 모두 2잔인데 이 2잔을 많다고 생각하면 이나로, 적다고 생각하면 2잔 밖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66.5%였는데 이 66.5%가 아주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66.5%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33.7%예요. 33.7%니까 전체의 어느 정도예요? 전체는 100%니까 33.7%면 전체의 이건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이건 그렇죠. 뒤부터 읽어요. 자, 3분의 1 맞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3분의 1 이렇게 읽습니다. 자, 3분의 1 전체의 3분의 1에 머물러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6.5%나 됐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태국에는 대통령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맞아요. 태국에는 대통령이 없어요. 태국에는 대통령이 없고 수상이
계시죠? 네, 왕이 계시고, 네, 수상이 계시죠. 네, 인도네시아에는 대통령이 있고, 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라이 선생님 안 들려요? 네, 안 들리나 봐요. 치앙마이는 들리죠? 네. 좋습니다. 수라이 교수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세요. 나가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자. 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네,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한 상태로 사람들이 선거를 치렀어요. 네, 무관심하다는 말은 무관심. 무는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관심인 거죠.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을 무관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관심하다 하면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어요. 네, 선거를 치르는 것은 무엇 하는 걸 선거를 치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네, 아까 우리 국회의원 이야기했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누가 국회의원을 하면 좋을까, 누가 대통령을 하면 좋을까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고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 네, 그것을 선거라고 하죠. 선거. 네, 그래서 선거를 치르다라고 하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았다 그런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 들려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의 66% 이상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선거는 치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았죠. 그랬는데 그 결과 네, 관심 없이 선거를 했는데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어려워졌다. 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네,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자, 이러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이러한 변화는 네, 이러한은 뭐예요? 지금 이러한 변화? 네,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변화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선거를 치르니까 사회가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 전체를 이러한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확인됐어요. 어디에서 확인됐어요? 네. 자, 어디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네. 선거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확인되었어요? 선거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네.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자,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있어요. 투표율은 투표를 한 비율을 이야기해요. 네. 투표율. 네. 투표를 얼마나 했나, 네, 몇 퍼센트가 투표를 했나, 이걸 투표율이라고 해요. 이 율은 몇 퍼센트를 이야기해요. 몇 퍼센트. 네, 자, 투표를 얼마나 많이 했나, 그 퍼센트를 보니까, 네, 지금 쭉, 네, 자, 그동안에 보면 볼까요? 네. 이렇게 하다가 내려갔어요. 자, 여기에서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그 다음은 약간 올랐어요. 그러다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계속 올랐어요. 네. 자, 그래서 이때 18대, 네, 18대에 비해서 지금 18대, 19대, 20대, 18대에 비해서 20대는 지금 투표율이 쭉 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달라졌어요.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했어요. 네. 상승이라는 말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것은 상승이라고 해요. 상승. 잠깐만요. 네. 그리고 상승.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래로 내려갔어요. 떨어지는 것은 하락이라고 해요. 네. 여기에서 17대, 18대는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18대, 19대, 20대는 상승했어요. 상승. 올랐다는 말이죠. 네. 자, 그런데 특히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20대에서 30대, 둘을 20, 30대라고 이야기하죠. 20, 30대. 네. 20, 30대들은 정치에 어느 나라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20, 30대. 20, 30대 투표율이 예전 선거 때보다 매우 높아졌어요. 네, 예전 선거 때보다 매우 높아졌어요. 지금 볼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 지금 20대가 30대하고 비슷한 정도로 지금 투표를 했어요. 20, 30대가. 그런데 이것도 예전보다는 아주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자, 한국인은 연령대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다른 편입니다. 연령은 여러분 무엇을 연령이라고 해요? 네, 연령은 나이를 연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령대라고 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면 10대는 네, 11살, 12살, 13살, 18살, 19살. 네, 여기는 10대예요. 네. 자, 또 21살, 22살, 23살부터 29살까지는 그렇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연령대라고 하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그 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는 10대의 정치 성향, 60대의 정치 성향, 이것이 많이 다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생각도 그래요? 연령대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생각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생각은 많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의 성향, 네, 나이 든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죠. 자, 한국인들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네,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더 보수적이라는 거죠.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네, 그러면 반대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나이가 적을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면 나이가 적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집에 가족들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여러분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아마 20대일 거예요. 네. 여러분은 20대. 자, 부모님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50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혹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세요? 자,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 60대, 70대, 80대? 그렇죠. 네. 만약 여러분 집에 가족이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사시면
20대, 40대와 50대, 또 70대와 80대, 이렇게 연령대가 아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겠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20대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 또 부모님, 40대, 50대인 부모님의 정치적인 성향, 또 70대, 80대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치적인 성향, 매우 다르겠죠. 그래서 선거철에 선거가 있는 시즌, 선거철이라고 해요. 선거철. 여기에서 철은 시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거가 많이 있는 때, 이 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처럼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시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는 일도 생겨요. 10대, 20대인 젊은 사람들과 70대, 80대인 할머니, 할아버지, 또 30대, 40대와 60대, 70대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정치 이야기 하다가 싸우는 일도 생겨요. 여러분 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정치 이야기를 안 해요? 아주 좋은 방법이군요. 그래서 보통 낯선 사람과 만났을 때, 낯선 사람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죠. 낯선 사람은 친하지 않은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과 만났을 때 나누지 말아야 하는 대화의 주제, 대화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주제가 있다고 해요. 종교 이야기, 그리고 정치 이야기, 성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정치는 가족 사이에서도 피해야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이라고 하면 가족 사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간이라고 하면 가족 사이. 자, 가족 간은 가족 사이. 예를 들면 친구 간 이러면 친구 사이. 친구 간에, 그럼 이 말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친구 간, 친구 간에, 친구 사이에. 그래서 종교, 정치, 성 이런 이야기를 낯선 사람과 나누지 말아야 하는데, 정치도 역시 가족 간에 피해야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한국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정부는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야기했어요. 어떤 조직이 있었어요?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 그래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예요. 자, 그리고 한국의 정부의 조직에는 크게 3개가 있었어요.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아래에 여러 장관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에는 어떤 정당이 있나? 네, 정당은 한국의 정당이 여러 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정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큰 정당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 이런 정당들이 3개 정도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어요. 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의 2배 정도나 되었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특히 연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 사이에서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정치를 간단하게 봤는데 한국의 정치가 여러분 나라의 정치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한국의 정치와 우리나라의 정치, 인도네시아의 정치, 한국과 태국의 정치,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네, 잠깐 쉬었다가,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아이 교수님과 태국에서는 사야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처음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오늘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